네, 자, 선거 행정직 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직렬편 강좌인데요. 뭐 사실 뭐 몇 개의 직렬 중에 제가 직렬편 강좌를 앞시고 하면서 좀 조성한 직렬이 몇 개가 있어요. 한 세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 행정입니다. 뭐 딱히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뭐 선관위는 되게 이제 공세법 다 하시고 뭐 관심 있고 이래 다 하신 분들이라서 약간 좀 뭐 옛말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뭐라고 좀 이게 좀 특별한 강의를 드리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직렬편이니까요. 뭐 다른 특히 이제 6장 이제 할 거에서는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지문들이 지금 나왔던 거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 좀 정리하시면 좋을 말재료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지 좀 뭐 이렇게 좀 말재료 아카이브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5분 발표 또 각 개별 면접 과제 과목별로 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어떤 스타일들로 적으셨는지 특히 이제 직무형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뭐 공수법 이런 건 다 했는데 뭐 다들 똑같이 한 거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할 건 아니고 뭐 선거 관련된 경험이라는 게 뭐 투표는 했는데 그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뭐 그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뭐 약간 뭐 하다못해 참관인을 갔다 오셨거나 사실 웬만한 거라도 있으면 뭐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아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게 기본값이세요.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뭐 극히 아주 일부나 예외적인 경우들밖에 없어서 뭐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건 자랑하시면 될 일입니다. 자랑하시면 될 일인데 기본값은 뭐 특별한 게 없다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음, 뭐 이제 그런 건 갖지 마시고요. 이따 직무형 보시면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참 뭐 이런 거 별별 거 다 적어놨구나 이런 거 보시고 그래 나도 이 정도로 열심히 적어놓자 그건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험도 뭐 선거 뭐 약간 지방의 선관위의 직접적인 뭐 경험 같은 건 거의 없으실 테고요. 뭐 하다못해 학교에서 뭐 학생회장 뽑는데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 선거 관리 쪽을 좀 해봤다든가 뭐 이 정도라도 있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조금 있으면 자랑도 해야죠. 근데 그거 외에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 사회 경력이거나 뭐 그러실 텐데 이제 선관위 업무의 특징들이 좀 있죠. 그런 업무적인 특징 또 근무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기왕에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으실 때 이제 엄한 거 끌어모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좀 맞춰서 끌어모으시는 게 당연히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해 정도를 증명해서 좀 보고요. 상황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은 우리 상황형 지문을 각 부처에서 그냥 내는 거를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내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선거 쪽에서 좀 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거에 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내줘서 그냥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인혁처가 낸 중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안 내시는 것 같죠. 그냥 껴가지고 그냥 일행 뭐 다른 직렬 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질문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뭐 대놓고 자세히 묻지도 잘 않아요. 그냥 뭐 그냥 묻고 그냥 말고 퉁치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데 일반적인 그냥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5분 발표인데 5분 발표 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라고 면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정리드리는데 내 자랑, 예, 공직사랑 이런 공직 일반이 아니고요. 선거 선관이잖아요. 선관위 사랑을 하셔야죠. 선거 사랑. 예. 내 자랑, 선거 사랑.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면 뭐 당연히 공선법 하시고 뭐 공부하신 게 그거고 뭐 공선법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법에 비해서 이게 범위가 넓은 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되게 좁은 영역을 다루시는 거고 되게 특화된 영역을 다루시다 보니 또 관심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뭐 선거도 관심 갖고 보시고 뉴스도 보셨을 테고 사실 뭐 거의 균질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기복이 참 없는 뭐 이런 대표적인 직렬이라서 글쎄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변별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참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드릴 터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남들 어느 정도 하는지 사이즈를 좀 보시고요. 나는 요 정도 일단은 하자 정도의 느낌. 또 제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선관위는 다들 이렇게 그 지원자들이 되게 균질하다 보니까 합격생들이 그래서 그 뭘 잘하기도 참 쉽지 않은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일베스 밖에 있는 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은 뭐 이러저러 좀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후기를 좀 일단은 먼저 보십시오. 일단 제 강의보다는 후기 보시는 게 제일 뭐 좋습니다. 선관위 후기는 그래도 뭐 수강생이 제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딴 데서 보시는 거에 비해서. 따라서 이제 고르지 마시고요. 뭐 쭉 보시면서
대부분 뭐 기본 이상들 다 하셔요, 보면.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그 후기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아시는 걸로 제가 그 간주하고, 그다음 간단하게 좀 짚을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좀 이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뭐 못 본 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야, 이래가지고 뭘 분별을 하나? 어떻게 주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 폭이 참 좁은 그거가 있어요. 뭐 조금 뭐 답변 좀 좋으신 분들 일부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뭐 좀 예외로 하면 평균 값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또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어쩜 약간 인사혁신처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걸 따르는 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당연하죠. 헌법기관이죠.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제 선관위가 따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법원이 따로 뽑고 뭐 그러듯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냥 일종의 위탁해서 그냥 뽑을 때 같이 뽑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컨대 뭐 평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예컨대 인사혁신처가 정부 부처 일반 다른 직의 공무원들을 뽑는 거와는 달라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따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본인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뽑는 겁니다. 뭐 가이드를 원래 주지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막 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제가 볼 땐 선관위의 특징은 그냥 규정대로 따박따박 뭐 그냥 뭐 아유 애들 괜찮으니까 좀 더 뽑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딱 뭐 부족하다 안 온다 아유 뭐 안 뽑지 뭐 다음에 뽑지 뭐 딱 이렇게 그냥 칼같이만 해버리다 보니 그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면접 때마다 아 우수를 많이 줬나 봐 혹은 미흡 맞나 봐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그 아무 존재감이 없는 면접입니다. 제가 보기에 면접으로 보면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뭐 어떻게 우수를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관위는 진짜 오리무중인 게 있습니다. 그지만 간혹 좀 이건 최근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후기들 중에 예전에 뭐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졌다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간혹 어떻게 구글링 하시다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희석이 돼서 많이 안 묻는데요. 그런 후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한 3년, 4년 전 얘기예요. 그 전에 한 3, 4년 전부터는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없는데 간혹 성적이 좋은데 안 된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몇 사례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주의할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면접인들이 오셔가지고 꼭 그런가? 꼭 그것도 아니에요. 또 참고로 3, 4년 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는 아닌데 어떤 때는 원래는 내부 면접과 외부 면접이 오셔야 되는데 두 분 다 아마 선관위에서 오신 분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선거 질문을 두 분 다 받으셨는데 뭐 거의 전문적인 질문을 한 거 보니까 한 분이고 두 분 다야?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근래에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를 봤을 때는 그냥 뭐 일반 행정의 그냥 아류의 느낌으로 그냥 껴가지고 약간 보는 느낌으로 워낙 강해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간 좀 그런 류의 어떤 후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그건 아주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거는 괜히 그런 얘기들은 더 많이 돌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폭이 많이 돼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소강생이 꽤 됩니다. 비율적으로도 꽤 되고 또 제가 취재도 많이 하고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라는 건 제가 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전체가 아니고요. 조금 개성 있는 면접위원들이 계세요. 제가 개성이라는 말을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색무취한 면접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보시는데 조금 더 좀 여러분들 충분히 소양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는 데만 좀 집중을 하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뭐 준비 사항은 일행이나 사실 뭐 다를 거 없어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관심 분야. 근데 상관위는 뭐 사업이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리기획, 홍보기획, 나중에 뭐 연수, 뭐 이런 교육, 뭐 이거 대충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도 크게 뭐 분별될 게 없겠고요. 노력 경험이라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 그냥 좀 직접적인 자랑할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장점이라는 건 이제 선관위 선거 관리의 특징적인 거에 좀 연관된 것 근데 평소에는 좀 뭐라 하죠 표현을 참 중립적으로 못 쓰겠네요. 아무튼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다. 네, 아무튼 이러다가 선거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언제부터 한 선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물론 그 전에 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따지고 선거 끝나고 다음 날까지 그날까지
예, 선거 발표 날 그때는 뭐 홍보자료도 돌리고 뭐 이러저러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불법 선거 운동이나 이런들을 뭐 자료 조사하고 뭐 검찰에 넘길 것 넘기고 뭐 등등등 뭐 그 외에 약간 뭐 여러 가지 그저 뭐 선거 비용 보전에 관련된 부분들 뭐 체크하는 것 정도 한 뭐 넉넉 잡고 한 달. 이렇게 되면 한 선거에도 한 사이즈 한 서너 달 정도 기본적으로 돕니다. 그죠? 또 선관위는 아시겠습니다만 뭐 선거 공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는 거 아니거든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죠. 지들이 할까 말이야.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맨날 나와가지고 일을 봉투에다 넣어도 또 칼같이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못 들으시죠. 또 일선 현장에 나가시면 또 예 뭐 아무튼 거시기 하죠. 여러분 나타나시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뭐 등등등 뭐 이래가지고 좀 환영받지 못하는 여기저기에서 그냥 고독하게 예 그죠? 원칙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특성,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빡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어떤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사안을 좀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라는 게 빡 하고 이제 아주 뭐 이래야 되는 어떤 좀 엄정함과 순발력과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근무 여건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경험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내세우시는 게 좋겠죠, 당연하게. 그다음에 자기개발 공직 비전은 선거직에서는 뭐 많이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실 선관위 공무원들은 그냥 계속 그 일을 그냥 쭉 계속 하시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뭐 간혹 이제 뭐 중앙선관위원으로 가서 뭐 이러이러한 장기적으로 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뭐 얘기하시면 되긴 하는데 뭐 본인의 의지로 얘기하시는 거는 뭐 하는 건데 나중에 뭐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 쪽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아마 거의 없으셨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자랑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것,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후기를 보시면 많이들 적어 놓으셨어요. 그거 위주로. 예, 저도 뭐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핀 포인트를 좀 두고 뭐 경험 좀 정리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후기를 쭉 보시다 보면 대략적인 감은 뭐 그걸로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는 개념으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질문 아카이브인데요.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잇 하나 붙여놓으시고 나중에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요. 그러니까 여고 순서대로 물으면 되겠네. 뭐 엄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발. 예, 무슨 뭐 압박 면접이네, 뭐 굳이 뭐 압박을 당해봐야지 현장에서 잘하네.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죠? 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영문법 저 문제를 심하게 풀면은 공무원 영어를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모아놨으니까 요거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어떤 게 좋은지 뭐 이게 뭐 거의 액면의 전부입니다. 제가 하다 보면 이게 질문지가 다 보여요. 뭐 현장 가서 여러분 얘기들 다 듣고요. 그러면 아 대충 질문지 순서가 이러니까 이걸 많이 물었구나 이런 것까지 거의 알게 됩니다.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거니까 엄한 거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는데 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우선 그 아까 얘기가 연결해서 나온 김에 요 말조로 축적 요 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후기는 쭉 보시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는 이제 직무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직무형 후기라도 먼저 빨리 보십시오. 그죠? 후다닥닥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단 직무형이 가장 걱정이실 텐데 자 다들 경험이 없을 텐데 어떻게 영혼을 끌어모았나 어디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뤘나 이런 느낌으로 좀 보세요. 그죠? 그래 다 비슷하네. 뭐 많이는 적어놨는데 뭐 대부분 그렇죠. 뭐 봤음, 읽었음, 그죠? 찾아봤음, 열심히 투표했음 이런 얘기하는데 그죠? 뭐 공선법 했음 이거는 뭐 얘기할 뭐가 없잖아요. 그 뭐 당연히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가 없어요. 근데 뭐가 없는데 그래도 뭐 알바 경험 이런 것들 쓰시고 뭐 이렇게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 정도 보시고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고요. 다만 쓸 때 무언가를 조금 더 핀업할 수 있겠는가를 좀 이따 직무형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독을 하시고 일단은 용기와 희망부터 일단 얻으시고요. 괜히 쫄리지 마시고 저한테 선생님 경험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후기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따 보시고 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를 하셔야 되죠. 당연하게. 관련된 경험도 좀 골라 놓으시고 상관에 그래도 조금 연결된 것, 뭐 역량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거는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뭐
뭐 상관이야. 사실 직무 관심이야. 뭐 공부하신 것 자체가 직무 관심이라서 뭐 딱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험에 나오는 법 얘기가 아닌 현실 리얼 월드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뭐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 사안들이거나 뭐 등등등은 조금 찾아보셔야 되니까 약간의 그런 관심 정도. 그래서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제가 노트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예, 워크북 앞에 그 노란 책 보면 석장 정도 있는데 거기다가 보면서 후기 보면서 아 맞다 나도 이런 비슷한 건데 이걸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라고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냥 흘려 지나가면 휘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쌓아 놓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때 네, 쌓아 놓으시고 좀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공부해서 필기 뭐 논술고사 보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좀 뭐 OX 퀴즈 푸시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제 이거라고 하시는 거니까 말 연습은 좀 해야겠죠. 저는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단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것 그나마 좀 없는 영혼이라도 끌어모으셔서 얘기하신 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얘기하고 나오는 면접이 좀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답변은 다 하시게 됩니다. 당연하게. 하지만 좀 영양가 없는 얘기, 예컨대 내 자랑이거나, 예, 뭐, 그 선거 사랑, 이런 거 말고 있죠. 좀 원론적인 얘기들, 그냥 좀, 저는 이제 보통 비유컨대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라는 말을 많이 해보셔야 뭐 그런 얘기도 필요합니다. 뭐 경우에 필요하기는 한데, 그냥 좀, 뭐 약간 아무 말스럽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왜냐면 면접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웨이포즈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텍스트밖에 말을 못 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딴 얘기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라고 해서 저는 좀 아깝다고 보는 입장이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따라서 기왕이면 좀 내가 좀 그저 질문을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든 좀 밀어넣기 제가 전문 용어로 밀어넣기라는 표현 좋아하는데요. 비슷한 질문 나오면 뭐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5분 발표 때도 밀어 넣으시고 뭐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분 발표 때 선생님 5분 발표 때 직무형에 썼던 경험 써도 되나요? 네, 적절히 하셔야죠. 5분 발표라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5분 동안 자유롭게 떠들 기회를 줬는데 그죠? 그걸 2, 3분 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뭐 그랬다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결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도 밀어넣고 질문을 기다리죠. 아, 이런 질문 얘기하지 안 오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가시는 거고요. 물론 이제 100을 준비하시면 한 10개만 써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기왕이면 하나라도 그래도 우선순위 요 얘기는 꼭 해야겠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좀 밀어넣고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애드립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국가직 면접은 들어가서 받을 질문의 거의 90%, 95%를 이미 다 알고 가는 시험이에요. 그죠? 장점 물어보겠지. 관련된 경험 물어보겠지. 경험 얘기하면 어려운 점 혹은 갈등 물어볼 거야. 그지? 상고 관련된 경험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책 봤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볼 거야. 그죠? 상관이에서 알바해봤다 그러면 그때 느낀 점이 어떤지 물어볼 거야.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질문이 뻔하다고 상황형 나오면 상사가 반대하면 어떡할래?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뭐맨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질문의 사이즈는 다 적어도 제 수강생은 뭐 엄한 거 없이 이렇게 딱 뭐 아까 앞에 아카이브 있잖아요. 딱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싹.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으로 들어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면접은 애드립인 거예요. 따라서 이거 연습은 애드립 연습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말할 거리가 일단 있어야지 이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할 거리를 준비하지 않고 선생님 제가 말을 너무 못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셔서 일일 브리핑을 보십시오. 가끔 과장님 팀장님도 뭐 바쁘시니까 매일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1년이 넘게 하시는데도 참 말 낳는다 국어책 읽고 있다 공무원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할 거리. 제가 이제 말재료란 말을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말재료를 잘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밀어내기. 예. 돌려막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애드립 연습을 하시는 게 뭐 그게 스터디가 됐건 뭐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됐건 뭐 제가 앞에서 녹음해서 좀 들어보라는 말씀도 됐건 아니면 제가 이제 나중에 카페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선배들이 모의면접 했고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것들 뭐 녹음된 거랑 써놓은 것들 다 올려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서 그래 뭐 다 버벅거리네 뭐 이런 느낌도 좀 가져보시고 이런 연습이 실질적인 연습이 되겠죠. 나중에 실습할 때 이제 이걸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핵심은 어떤지 사이즈를 알고 내가 준비하면 되겠다는 걸 확인하시는 작업입니다. 그게 면접 준비라고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럼 뭘 말하면 좋은가? 이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사전 리포트 보신 걸 전제로 하고요. 2017년도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으니 거기까지 포함해서 2017년도의 선관위와 20년도의 선관위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셔서 계속 좀 보십시오. 그때 후기도 그때 나름대로 또 개성이 있고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예컨대 여러분 면접을 이때 밥 한 상, 면접위원한테 밥 한 상 차리는 거라고 치면 메인 디쉬가 하나 있어야겠죠. 뭐 메인 디쉬 중에는 내가 메인 디쉬가 있고요. 그에 어울리는 사이드 디쉬 좀, 그다음에 밑반찬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메인 디쉬는 본인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내 자랑, 선거사랑인데 내 자랑이 메인 디쉬, 선거사랑이 사이드 디쉬. 그다음에 약간의 정보들이 있죠. 뭐 약간 그런 것들은 그런 밑반찬, 그게 그냥 있는 거. 없으면 좀 허전하고 젓가락은 잘 안 가는, 한번 갈까 말까 한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자꾸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하다 보면 어떻게든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메인 디시와 사이드 디시는 좀 어울려야죠. 그죠?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 그렇잖아요. 항상. 예컨대 재료가 그런 거죠. 내가 말할 메인 디시가 좋은 분이 있어요. 아, 거기서 관리기에서 내가 한 6개월 일했어요. 오. 뭐 그러면 뭐 때는 당상이죠. 뭐 업무 알겠다. 뭐 암튼 그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비유하면 뭐 한우 뚜풀, 그죠? A 뚜풀짜리 등심이라고 칩시다. 그거는 뭐 그냥 소금만 쳐도 먹어도 고급 요리입니다. 그죠? 그죠? 요리가 재료잖아. 재료가 곧 요리잖아요. 그죠? 누가 구워도 그냥 소금만 쳐서 먹으면 돼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부럽죠. 아, 진짜. 하지만 뭐 없는 경험을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 그럼 대부분 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해먹는 게 김치찌개잖아요. 그죠? 김치찌개 그냥 넣고, 뭐 참치 있으면 참치 넣고, 뭐 돼지고기 있으면 넣고, 아니면 뭐 그냥 라면 스프 좀 넣고 그냥 대충 끓이고. 하지만 뭐 그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수준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어울리는 사이드 디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멸치 김치찌개와 어, 그 계란말이입니다. 그죠? 계란말이. 아, 이 조합은 거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치찌개를 엄청나게 맵게 하고 그거 이상의 조합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가장 어울리잖아요. 그래, 내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면 어떤 게 어울릴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란말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재료도 아닐 뿐더러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성스럽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메인 디쉬를 보자고요. 메인 디쉬는 요걸 거야.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몸을 움직이고 과거 경험, 또 면접 준비 기간에 하시는 것도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 경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면접 기간에 성과라도 있으면 좀 뭐가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꽝이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뭐 찾아가는데 성공해서 어딜 찾아가요? 예전에 후기를 보시면 막 찾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뭐 벤치 먹은 후기도 있어요. 갔더니 왜 왔냐고. 벤치 먹고 2017년도 얘기인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뭐 이런 데까지 와?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지인 찬스가 있으면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게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 있는 거라도 좀 차려보자는 얘기입니다. 냉장고 여러 신김치라도 꺼내놓고 좀 잘 끓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연관 경험, 선거 경험이면 여러분들이 뭐 참관이나 하시는 거나 있으면 하여간 관련된 건 적극적으로 쓰세요. 그게 뭐든. 없으면 뭐든 부재자를 해봤든 아니면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때문에 부재자 투표도 해보고 사전 투표도 해보고요, 본 투표도 해보고요. 또 일부러 한 번은 예전에는 그 마감 시간 6시 칼같이 맞춰서 한번 들어가도 보고요.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 비닐을 이렇게 주는구나.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서울시 보궐선거 할 때도 제가 일부러 또 사전 투표를 갔는데요. 예전이랑 어떻게 다른가 싶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꼼꼼히 예전에 장갑 버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되게 좀 체계적으로 됐더라고요. 확실히 진행도 아주 체계적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하고 나왔어요. 진짜로 아주 뭐 여하튼간에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 갔다 온 선거도 잘 뭐 선관위시니까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진행하고, 근데 뭐 비닐 작업은 어떻게 하며,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등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가나 참여 경험을 좀 자랑을 하시고요. 요거는 뭐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력입니다. 자, 이거 뭐 소통력이 관련된 경험. 그러니까 예컨대 대민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을 잘 만나고, 또 잘 설득하고, 예컨대 편의점 예를 들자면 뭐 식당 뭐 그런 알바에서
원만하게, 특히 이제 고객들이 뭐라고 막 CS라고 하죠. 클레임이 들어올 때 잘 처리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오래 일했던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기준 한 6개월 이상 그런 것도 적으세요. 뭐 땡땡땡 알바 뭐 1년, 뭐 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데 되게 익숙하다 사람들. 왜냐 그러면 선관위 분들은 물론 뭐 다는 아닙니다만 되게 뭐 잠깐 뭐 친한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새로운 선거따라니까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늘 새로운 사람들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항상 또 뭔가 확인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부탁은 아니죠. 원래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것들도 봐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대민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적응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관위가 여러분들 신규들은 아마 들어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소위 그 행정직 용어로 격오지라고 하는데요. 뭐 격오지까지는 아니고요. 뭐 시골로 많이 갑니다. 예컨대 뭐 저기 남도 쪽에 이렇게 이런 뭐 면 단위, 예를 들자면 면 단위까지는 안 가죠. 한 읍 단위 정도까지로 내려가시거나 읍 단위까지 내려가시는 그 아주 지역으로 내려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객지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뭐 짧게는 2년, 3년은 기본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그런 데일수록 그러면 가면 어떤 환경이냐? 일단 뭐 자취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둘째, 뭐겠어요? 거기는 대부분 시골에 다 유지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터줏대감님들, 그죠? 방귀깨나 끼는 분들만 다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합니다. 뭐 여러분만 아니라 다. 뭐 군수 뭐 이런 사람들 뭐 우습죠. 야, 쟤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과들. 그래서 통제들 잘 안 되시고요. 또 그 토착 그런 분들이 꽤 많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몇 년 동안의 군수님들, 저는 지금 내년에 지선이 있죠. 이번 때 군수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초에서.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만큼 유착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가셔야 되니, 그 선거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룰이 있기는 하나,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짧고 굵게 그 어떤 뭐 인맥이 됐건 조직력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행위들입니다. 사실 시골에 가시면. 따라서 그런 걸 와칭하다 보면 부딪힐 일들이 현장에서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반가워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여기 왜 들어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 부라리고 막 이런 분들이 예? 뭐 할아버지 누구는 지팡이 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 이런 분들. 야, 뭐 팔순 되신 분들이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뭐 어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죠? 그래도 아주, 그죠? 뭐 개인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송은 한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 생각에 면접위원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그런데 가서, 그죠? 좀 당당하게, 그죠? 딱 기준 잡고, 그죠? 이런 거를 좀 많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관을 대표해서 가서 일선 현장에 나가시, 물론 이제 혼자 쫄래쫄래 나가시는 경우가 아니고요. 뭐 같이 그때 여러 가지 뭐 알바들이나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움직이시게 될 텐데, 뭐 체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거는 짧고 하고 끝내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일단은. 어느 선거건 뭐 2년이마다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따라서 그 자체를 되게 완결적으로 안정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죠? 어떤 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안정감, 그죠? 같이 뭐 목소리 저쪽에서 막 목소리 키운다 여기서 갑자기 막 맞짱 뜨고 이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전혀. 그죠? 그런 어떤 권위를 좀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면접에 오신 선관위 공무원분들이 되게 권위 의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편으로 진짜 꼰대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출신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뭐 예를 법원 쪽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니까 딱 그냥 규정대로 그냥 좀 답답하고, 그죠? 약간 좀 세상 물정 조금 좀 그러시고, 예, 이런 여러분들 보시면 전형적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업무적인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저도 한켠으로는 해요.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빨리빨리 좀 대응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 선관위를 보시면 이렇게 기민하게 잘 대응하지 잘 않아 왔어요. 물론 이제 전임 선관위원장 때 하도 뭐 부정 얘기 뭐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그냥 하도 두드려만 맞다 보니 좀 대응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좀 그때 조금씩 대응하는 건 있지만, 엔간하면 대응도 잘 하지 않아요. 원래. 그죠? 뭐 시체말로 야 지져라. 뭐 알아서 뭐 니들이야 뭐 니들이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거지 뭐 이랬는데, 약간 좀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되면 이제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가 뭐 선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명자를 내고 보도자를 내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큰 건,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은 있어야겠지만 개별 짜잘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요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농담을 삼아 시골 출신이시면 저 시골 출신이라는 얘기하는 것도 장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죠? 뭐 어르신들 뭐 시골에서 어르신들 예, 뭐 이런 분들 잘 상대해 받고 뭐 약간 요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그죠? 제가 뭐 그런데 거리낌이 없다. 이런 거 당당하게 또 물론 편하게 해야죠. 무조건 이렇게 권위의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잘 이렇게 유도하고 원만하게 그죠? 크게 뭔가 흠결이 생기지 않게 그죠? 그런 대응력 또 선거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현장에서 급박하게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약간 선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끝나면 땡이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순발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순발적인 대응력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가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좋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처리한 걸 보니 내가 그죠? 제가 약간 그런 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뭔가 일이 터지면 그 피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피가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돌발 상황에서. 저는 약간 차가워지는 과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 선배들이 야, 독한 놈이다 너. 뭐 이래가지고 야, 눈도 꿈쩍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의 경험들도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정성이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 삽니다. 그죠? 제가 또 뭐 일주일 뭐 밤새고 야근하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뭐 요런 느낌 어르신들하고도 제가 잘 원만하게 저희 뭐 가족들이 다 연로하시고 시골에 계셔가지고요. 제가 뭐 어르신들하고도 잘 싹싹 잘하고 뭐 이런 캐릭터도 어떤 장점일 수 있다는 얘기, 업무적인 특성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이 적응력이라는 딸리 뭐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어떤 적응력도 되게 좋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즉 선관위 입장에서는 면접인 입장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그거 같아요. 저는 그냥 안정감. 얘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똑똑하다. 뭐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 왔잖아요. 뭐 그건 뭐 됐고, 예, 뭐 선거 잠깐 뭐 경험이 있다. 뭐 다 했지 뭐 됐고. 그럼 남는 건 그냥 약간 그런 성향이나 어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밖에는 약간 인상 비평이죠. 그런 거 외에는 딱히 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분들은 선관위 업무 바쁘다고 누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관위가 아까 말했죠. 전시와 평시가 있는데 평시가 아주 길죠. 뭐 내년은 전시가 두 개가 겹치는 특이한 해가 이제 5년,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좀 대박인 때이고요. 그 대박은 또 5년 동안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의 전시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평시니까 평시는 또 계획이 돼 있죠. 그죠? 따라서 되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해서 온다. 그죠? 근데 공선법도 뭐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공부도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니다. 그리고 붙으면 뭐 정말로 이제 터치 안 받고 감사 안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비교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뭐 헌법기관이니까 다른 게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거나 진짜 감사 털리거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뭐 그런 것들 어떤 행정적인 업무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소문이 편한 직렬, 편한 기관 이렇게 애들이 와서 되게 그냥 편하니까 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뭐 그게 뭐 동의를 할 수 있거나 없건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윗분들 생각에는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뭐 제가 모든 분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선관위 들어가신 분들 꽤 많이 알아서 이러저러 분위기를 듣는데 뭐 아무튼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알리바이.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직 적응력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안 썼는데 또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조직력입니다. 조직 지향성. 뭐냐? 윗사람 말 잘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윗사람과 늘 상의하고 물어보고 그죠?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늘 그죠? 급한 일은 선배한테 묻고 항상 평시에도 늘 그래도 조금씩 교류를 좀 하고 뭐 그런 느낌 아셨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고 유대감이 있는 조직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금요일 때면 아무도 없어요. 주말에 따로 만나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업무적으로는 늘 약간 그런 느낌, 팀 지향성. 그래서 약간 경험 중에서 내가 뭐 조직을 이끌었다든가 아니면 팀을 위해서 뭔가 기여했다든가 헌신했다든가 뭔가 그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때워야 되고 부족하면 같이 투입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돌발 상황에서 이런 류의 경험들도 중요한 경험치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아시면 이제 다 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하더라도 경험 중에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상대했는지, 그리고 뭐 팀플 얘기나 경험을 쓰실 때도 예를 들자면 조직 지향성, 그리고 내가 헌신했던 것, 그죠? 이런 것. 다음에 본인이 뭔가 좀 험한 환경에서 적응을 해봤던 경험들, 그죠? 낯선 환경이나 낯선 공간에서 뭔가 알아서, 그죠? 알아서 잘 했던 그런 경험들. 다음에 좀 연령대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고 만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경험이 나오면 그런 걸 위주로 쓰셔도 좋겠고요. 직무형이 나오면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부각해 가면서, 그죠? 알바했으면 하고 퉁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뭐 CS가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좀 더, 예, 요 직렬에 특화돼서 여러분들이 좀 인상을 그래도 좀 너무 좀 좋은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이러니까 상관이 오면 좀 애가 그래도 뭐 하나는 그냥 안정감은 있겠다 이런 약간의 알리바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 교양은 제가 이거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고 그런 건데요. 저도 뭐 다 봤는데 옛날 프로그램이 합니다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스폰서가 예, 중앙선관위에서 스폰서링을 한 제작 지원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인에서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았고요. 한번 보시고요. 봤습니다. 그냥 뭐라도 이렇게 노력한 티를 좀 내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후기 인터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가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후기 보시면 또 예전에 가서 했던 분도 계시고 또 개 중에는 뭐 관리과나 지도계에서 선거 때 투입돼 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있어요. 가봤더니 이런 게 많더라, 이런 민원이 많더라. 여기 제가 고른 후기 중에도 하나가 그런 게 있어서 골라놨는데요. 가봤더니 의외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많더라, 요청들이 많더라, 실제로 가보니 이런 게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이 후기 중에 있습니다. 또 면접위원이 뭐 오시면 말이에요. 뭐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대목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전원이잖아요. 아, 갔더니 좀 이런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아주 귀한 재료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제가 뭘 쓰시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가시면 뭐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만 한번 그냥 쓱 이런 게 있고 끝. 그죠? 뭐 보도자료 특별하게 올라오는 거 없고요, 사실. 예, 뭐 선거 때도 뭐 대단한 게 올라오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예전부터 선거할 때 뭐 방송사 출구조사 같은 거는 뭐 정신사 나와서 잘 안 보고요. 뭐 그래픽 바뀌고 이러는 거 정신사 나와서 그냥 제가 선관위 그냥 아예 그냥 예, 라이브로 보여주죠. 방송이 아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거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익숙해져서는 그거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 뭐 그런 경험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경우도 보고 아무튼 그다음에 업무 계획입니다. 이것도 일단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도 보시면 되는데 몇 개 안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해명자료가 뭐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옛날 거라도요. 이렇게 잘못된 거는 이건 아니다. 저쪽에서 예컨대 되게 이제 부정선거네. 무슨 뭐 이상한 게 쓰레기통에 나왔네 말았네 뭐 이런 류의 참 가짜는 그죠? 요즘 유튜버들 걸로 밥 먹고 살라고 좀 별걸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저도 예, 민주주의라서 표현의 자유는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야, 상관이 분들 보면 속 터지겠다 진짜 아주 그냥 뭐 그런 느낌 아무튼 그 뭐 보는 눈이 많다는 건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아무튼 해명자료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말재료가 됨직한 거 요건 또 요런 사례로 상관이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적극성 사례 이렇게 한번 하시거나요. 뭐 요런 느낌으로 있잖아. 공직까지 껴넣은 재료로 한번 따로 메모를 하실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개혁은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도에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 없습니다. 보통 선관위 업무 계획은요 매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몇 개 있게 고치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예. 그래서 뭐 매년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약간 좀 여러분 챙겨보실 포인트만 같이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 관련된 주요 팩트들은 좀 수치상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게 뭐 가까운 데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하고 부산 예, 시장만 뽑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뭐 그런 기본적인 정보부터 해서 또 투표율, 사전 투표율, 뭐 사전 투표율 20% 넘었고요. 재보궐 투표율 치고는 한 50 몇 프로예요. 60%는 조금 안 되는 수치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수치 같은 것도 조금 기억하시고 사전 투표율이
20%면 전체가 56%면 약 3분의 1 정도는 사전투표를 하셨다는 뜻이 되는데 뭐 다른 사전투표일 것도 좀 비교해 보시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좀 기억하셨다가 말재료를 좀 쓰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건 뭐 많이들 알려져 있고 또 선관위 유튜브에 보면 또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요. K투표, K보트 뭐 이래가지고 요즘 K자 붙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돼서 한 명도 안 걸렸다. 내셔널 와이드한 투표를 하면서 코로나가 안 걸렸다. 이건 뭐 어떻게 중요한 외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외국은 대부분 이제 투표를 밀어버렸죠. 이게 뭐 선관위도 뭐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그만큼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하세요. 이러가 보면 얼마나 말 안 듣는 선진국 국민들이 얼마나 말 안 들어 처먹는지는 프랑스나 미국 보면 알잖아요. 심지어 일본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 말 안 들어 먹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힘들어도 같이 이런 아름다운 나라죠. 아무튼 이런 것들 정도 좀 말대로 챙겨보시는 것. 다음에 한국 선거방송 뭐 유튜브죠. 유튜브 채널 선관위 보시면 뭐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놔요. 보니까 또 콘텐츠가 여기 돈 좀 쓰시는구나. 그 옛날부터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어요. 보면 좀 유명인사다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드시는데 역시 돈 있는 데는 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콘텐츠들이 만드니까 뭐 제가 뭐 예시는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뭐 좀 관심 있는 영역이거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100개를 보더라도 면접 때 말을 못하시면 적어도 면접용으로는 꽝입니다. 그죠? 한 개를 보더라도 알차게 쓰시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몇 개 욕심부리지 마시고 고르시고 어떤 내용인지 뭐 내용이나 아니면 쿼트 뭐 저는 좀 선거 현장을 좀 알 수 있는 것 그죠 관념적인 것보다는 좀 선거 내용 자체 뭐 제도나 철학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보실 건 없다고 보고요. 선거 현장이나 일선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셔서 좀 몇 개를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메모를 해놓으시고 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요. 선관위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마 좀 몇 개 좀 골라서 보자. 그리고 이거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선법은 뭐 당연하게 그 뭐랬죠? 청부 입법을 하죠. 청부 개정을 합니다.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보고 이게 청부한다고 기자들은 표현하는데 개정안 좀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의원이 대신 올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천법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개정안들을 뭐 그때그때 올립니다.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서 공천법 개정안 올라온 거 있으면 좀 최근 건 업데이트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치시면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시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구글로 공직선거법에서 뉴스 검색하시면 최근에 뭐 개정안 올라온 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런 건 좀 최근에 왜 이게 들어갔는지 몇 가지 정도는 확인하시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코로나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뭐 굳이 구글링 하실 필요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다음에 적극행정 이건 사실은 선관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니거든요. 아셨어요? 이거는 행정부 얘기입니다. 행정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요 개념 자체는 선관위 적절한 개념은 아니에요. 선관위가 뭐 적극행정 사례를 홍보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셨어요? 선관위는 기관 자랑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여기는 원래 그림자예요. 선거할 때만 관리하는 거고 본인이 이러는 걸 안 하는 데입니다. 애시당초가. 아셨죠? 기관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전혀. 물론 이제 K방역이야 워낙 고생들 했고 또 외국에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있었으니까 그냥 남들이 칭찬 아니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고 있는 정도이죠. 아셨어요? 제가 K방역 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관위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자 조직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왜냐 그러면 선관위가 여론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절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도 좀 조직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는 적어놨는데 아셨죠? 뭐 좀 적절하진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9시 저녁 종합 뉴스 그냥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를 뭐 그냥 공무원 차원에서 뭔가 좀 있는지 세상 물정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KBS 스폰 받아서 뭐 뒷광고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KBS는 그 뉴스가 그래도 가장 돈이 있는 데라서 좀 뉴스의 양도 많고 좀 뭐 편파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엔간하시면 세상 물정 아시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냥 풀 버전을 뭐 본방사 소식 끊었고요. 그냥 나중에 뭐 그날 뭐 늦게라도 모아보기 미리 보기로 그냥 몰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시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직 재료가 될 만한 자료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때그때 뭐 많지는 않지만 단톡방에 넣어드리고요. 제 개인 페이스북은 있는데 뭐 제 홍보 따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뉴스 올리는 용도로 쓰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혹시 뭐 말재료가 듬직한 것들 위주로 제가 키워드랑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간혹 뭐 없으면 안 올립니다. 예, 제가 게을러 저는 뭐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용으로 그래서 혹시 뭐 짜잘한 것 중에 좀 예, 말재료 같은 걸 올려드리니까 그 정도만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 오시면 모르시는 분들 꼭 한 30%는 카페가 있었어요, 선생님. 잘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꼭 계셔서 참. 네. 그래서 그 카페는 공통자료 게시판이 있고요. 직렬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등업 신청서 내시면 알아서 그냥 저희 스태프들이 등업을 해드릴 텐데요. 선관위는 여기 선거행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 섹션이 다른 직렬과 함께 별도로 있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지금은 뭐 교재랑 뭐 요거밖에 안 올려 있습니다만 나중에 뭐 성형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 전에 선배들이 모임에 접했던 오디오나 직렬별로 들어갈 자료들은 여기 게시판에 그냥 쌓아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뭐 제가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카페에다가 별도로 공지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여기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먼저 여기 선거행정 QA 케이스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링크 타고 가시면 여러분 후기 보셨던 거를 재편집한 분입니다. 주요한 질문별로 그죠? 예. 모아놔서 지원 동기 뭐라고 영혼을 끌어모으셨나 이렇게 하면 쫙 모아보게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질문들을 왜 했어요 뭐 이렇게 그때 모아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풀 버전 후기의 편집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본인이 뭐 하다가 좀 막히거나 또 준비를 좀 했는데 원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좀 보시거나 물론 풀 버전에 있는 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모아보면 좀 느낌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해는 직무영역으로 따로 해서 이게 몰아가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걸 다시 쪼개는 것 자체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건통으로 보시고요. 2019년도 이전에는 이제 개별 질문을 그냥 툭툭 물었던 거라서 여기저기 흩어진 것보다는 그냥 모아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거니까요. 나중에 하실 때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분류를 해서요. 이런 맨날 물었던 퀴즈형 질문까지 포함돼서 넣었으니까 모아보시면 조금 느낌이 그냥 보셨던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안내를 좀 같이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선관위 페이지입니다. 뭐 예, 페이지는 이게 레이아웃은 바뀌지도 않아요 여기. 예. 근데 이제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죠. 좀 눌러보시고요. 여기저기 굳이 뭐 찾아보실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면 여기 보도자료가 이제 알림 밑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몇 개 없을 겁니다. 해명자료도 몇 개 없어요. 요 정도 보시는 거랑 팩트체크라는 항목이 따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팩트체크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 선거를 잘 모르셔서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그건데 이거를 작년에 만들었나 뭐 아무튼 예 이래가지고 예, 작년에 뭐 예컨대 뭐 어디 무슨 연구소가 아닌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심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선관위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떤 특정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를 대응한 거는 그래서 예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한번 좀 오며 가며 좀 보시는 정도. 그래서 좀 해명 내용. 그래서 어떤 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지 그 선관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알린다는 차원의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대응을 하다가 말 같지도 않아서 대응을 안 하면 봐라 선관위 뚫리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렸으면 그냥 원래 이러는 건데 대응하면 또 대응한 거에 다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99가 맞더라도 하나에 많은 걸 잡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고 끝이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뭐 자료실 보면 뭐 각종 선거 투표나 자료 공보물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모바일에서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게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좀 요즘은 이제 많은 부처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가기는 했는데요. 한 2, 3년 전반에도 뭐 하면 뭐 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특히 저는 공보물 특히 이제 지방 그거 용어로 제가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 이 사이트를. 그래서 선관위 페이지는 제가 믿고 쓰는데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특히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 지선이 끝나면 이제 그쪽 공약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가지고 교재에 넣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그러려면 이제 저는 뭐 그냥 언론 보도자료, 정신사라서 이제 기초 자료, 원자료를 봐서 후보들이 이제 당연히 공보물도 등록하고요. 공약집 여기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4장짜리, 5장짜리 똑같이 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게 하는데 이용하는 데 너무 편해요. 모바일이든 뭐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아주 보기 좋게 해놔서 이거 사실 이게 되게 중대한 아카이브거든요. 왜냐 그러면 많은 후보자들이 당선자만 사람들이 기억은 하겠지만 당선자를 포함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냈던 공약들 그게 장기간 쌓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아카이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보다 여기를 되게 그 좋은 그 뭔가 뭐 롤모델 정도로 홈페이지의 어떤 아카이빙 기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상관이 여러분 수험생, 응시생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고요. 예, 좋아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급져요. 정말 모든 분들 들어서 역시 돈 있으면 때깔이 좀 난다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나름대로 많은 아이들을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 일부러 뭐 선관위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관위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선거 관리도 있지만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에요, 그죠? 그 파트 중요한 역량으로서 중요한 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제목도 뭐 중앙선관위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정식 채용 방식은 한국 선거방송이에요. 그죠? 선관위 홍보물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런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한번 보죠. 선관위 잘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잘 들어가 보시면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서 선관위를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선거를 잘 치르고 그죠? 또 그냥 인기 투표하지 말고 정책 공약을 하나 더 보시고 그죠? 그런 와중에서 좀 합리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아무리 사회적 약자든 코로나를 걸렸든 적어도 한 표는 행사할 수 있게 외국에 있든 등등등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지 기관을 신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 조직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뭐 설명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말재료를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고 후기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벤치마킹 하시고 후기를 내 얘기 아니라고 대면 보지 마시고요. 말재료에 보고 예, 금광. 그죠? 예. 돈 주고도 못 사는 예. 아무리 뛰어난 면접 강사도 만들 수 없는 대단한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 힘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잘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고 10분 뒤에 바로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후기 좀 검토하고요. 질문 검토하고 후기 좀 검토하고 이어서 다음 챕터까지 그냥 내리 좀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